2021년 11월 20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는 한 아랍인이 유대인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20대 청년이 그 자리에 총격에 의해서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그중에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테러범은 가자지구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테러 사건은 단순한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니라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 연립정부의 일원인 아랍 정당 람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의 연립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트 정부에 스며들고 있는 테러 조직 하마스와 밀접한 인물이 활개치고 있는 이스라엘 국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총격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예루살렘 올드시티, 원래라면 아랍인, 유대인, 관광객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지만 코로나의 여파와 일요일 오전이라는 한가한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저 몇몇 사람들만이 올드시티의 골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디 아부 슈카이뎀이라는 아랍 남자가 갑자기 가슴에서 베레타 12 기관총을 꺼내서 32초에서 36초 동안 지나가던 유대인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5명이 총에 맞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수많은 관광객과 인파가 골목 안을 채우고 있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골목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인근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테러범 슈카이뎀은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슈카이뎀이라는 아랍 남자는 도대체 왜 유대인을 향해 총을 난사했던 것일까요? 그 범행 동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슈카이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형적인 일반 테러범과는 경우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공격하는 테러범의 경우 잃을 것이 별로 없는 무직의 독신 청년들이 많았었습니다. 보통 개인적이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내와 자녀를 홀로 둔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번 테러범인 파디 아부 슈카이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슈카이뎀은 가정이 있는 42살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과부가 되거나 자식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삶보다도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슈카이뎀은 기관총뿐만 아니라 칼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탄약이 바닥나면 칼로 더 많은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테러범들은 유대인 정착촌 확장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테러를 저질러 왔었지만 슈카이뎀은 정착촌 확장으로 인해서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영주권을 갖고 있었죠. 또 슈카이뎀은 교육을 받지 않은 길거리 깡패도 아니었죠. 그는 이슬람 학자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라시디아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교육 과정을 가르쳤으며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예루살렘 영주권이자 지식인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가 왜 기관총을 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난사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자지구 무장 테러 조직 하마스와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하마스는 슈카이뎀이 우리 하마스의 일원이며 그가 영웅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11월 19일 영국마저도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영국 내에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을 만큼 하마스는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조직이죠. 그런데 가자지구도 아니고 라말라나 나블루스 지역도 아니고 동예루살렘에 살며 이스라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슈카이뎀이 어떻게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아랍인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아랍인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아랍인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서안지구에는 아랍인도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도 일부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 지역에도 아랍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의 유대인을 유대인 구역으로 불러냈고 유대인 지역의 아랍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시민권과 영주권을 주었죠. 비록 아랍인이긴 하지만 유대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면서 함께 잘 살자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아랍인은 유대인과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각종 의료, 보건, 교육의 혜택을 유대인과 똑같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아랍인 정당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해 정치적 소리도 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분증을 가진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호적인 아랍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아랍 시민들 중에는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연계되어 있는 자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함께 지내며 얻게 되는 많은 정보들을 하마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아낸다는 것이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파우다라는 이스라엘 드라마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퇴역한 IDF 정보 장교는 이스라엘의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벌어진 군사 충돌 당시에 하마스가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을 선동해서 아랍계 도시에서 폭동을 조장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마스가 휴전 선언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아랍인들의 폭동도 함께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음습한 음모와 연결고리가 현재 베네트 정부와 이스라엘 국회마저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석수 120석에서 과반수인 61석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61석을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서 61석을 확보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네트 정부도 역시 61석을 채우기 위해 모두 8개의 정당을 끌어모았는데 그중에는 4석짜리 아랍 정당인 라암 정당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베네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패착이 되고 말았죠. 아랍 정당인 라암 정당은 9.11 테러를 일으켰던 빈 라덴이 소속되어 있었던 무슬림 형제단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반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알 아크사와 아가타 48이라는 비영리 모금 단체가 있고 이들에 관련된 인사 모두가 라암 정당의 수뇌부 위치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채널 13 뉴스의 보도 탐사에 의하면 아가타 48은 테러 자금 총책으로서 수년 동안 7,200만 달러 기금을 모금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관련 단체의 핵심 인사인 가지 이사라는 인물은 지난 국회 총선에서 라암 정당의 비례후보 13번을 배정받았으며 가자지구의 아가타 48 지국을 지난 2019년에 개설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는 현재 라임 정당의 당수 만스루 아바스를 보좌하며 지난 6월 연립정부 구성협상에 핵심 실무진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죠. 당시 라함 정당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의 투표로 4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확보했는데 현 총리 베네트와 다음 총리 라피드는 연정 구성을 위해서 4석짜리 라함 정당에게 머리를 숙이고 간신히 현재의 신임 내각을 출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가지 이사라는 하마스 테러범 유족 지원에 앞장섰던 인사가 이스라엘 정치계의 숨은 킹메이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 라함당 소속의 의원이 이 정도라면 당수인 만수르 아바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시사 잡지 더 뉴요커에 따르면 만수르 아바스는 2014년 도하 카타르에서 하마스 정치 총국장인 칼레드 마샬과 회동을 가졌고 그 이후에도 하마스 군사 지휘관급들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채널 13 뉴스 탐사 보도에 따르면 만수르 아바스는 지난 2010년에 헤브론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던 3명의 유대인 아동살인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하마스 테러범의 법률 대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 변호사 에브라임 담니 선임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만수르와 라함 정당 인사들은 수시로 라말라를 방문해서 하마스 테러 세력과 주기적으로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라함 정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회와 정부 내각에 하마스의 영향력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살림의 규모와 전체 예산을 확정하고 배정하고 집행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국회이죠. 지난 11월 초에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을 위한 지원 예산이 5년간 약 96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가량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인연정 합의 사항에 따라서 람 정당의 상임위원장이 직접 아랍계 관련 예산을 심의, 집행, 관리,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람당 배후에 있는 하마스가 96억 달러를 주무르며 결국 이스라엘 정부 예산이 자국민을 위협하는 테러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기 테러에 대해서 람 정당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람 정당은 이번 민간인 사망 테러 사건에 대해서 반인륜적이고 무자비한 테러를 일으키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하마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양측의 폭력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하나마나한 일반적인 논평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이것마저도 리쿠드 당에서 재차 물으니까 겨우 마지못해서 나온 답변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 민간인 대상 테러를 보는 아랍인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에 한 현지 기자가 예루살렘 현지 아랍인들에게 반응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의 전쟁은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의 땅이기 때문이다. 당신네는 9세대가 지나가면 젊은 세대는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더 많은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나라가 당신네 나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기선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유대인으로서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면 그때는 관광객으로 와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편 11월 22일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내 보안 조직인 신베트와 이스라엘 방위군인 IDF 그리고 이스라엘 경찰이 최근 몇 주 동안 해외에 거주 중인 하마스 고위 인사들이 이끄는 광범위한 하마스 테러 조직망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테러 조직은 예루살렘의 여러 지역에서 공격을 수행할 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일환으로 50여 명 이상의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 체포되었고 대량의 돈과 무기, 폭발물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들이 압수되었다고 하죠. 이번 작전은 파괴적 공격을 계획한 위험한 테러 기반 시설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중요한 선제 조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작전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네트 정부가 4석짜리 아랍 정당인 람 정당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립정부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다면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연정이 무너지고 또다시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국가에 이스라엘 국회에 민간인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하마스와 당당히 손을 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인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인이 회복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오산입니다. 착각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국민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이 주어지도록 우리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